세 번째 주제는 인재 유출, 자본 유출 이야기입니다. 딱 그림 보시면 헤드헌터가 면접하고 있는 거죠. 지금 미국 주식이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. 우리나라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. 미국에 투자한 게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 2조 3천억 달러예요. 투자한 게. 엄청나게 많은 거죠. 그리고요. 지금 2월 21일에서 27일, 한 일주일 정도 돈이요. 2억 4,300만 달러입니다. 3,160억 정도 돼요. 일주일 만에요.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, 돈이. 그들이 뭘 샀는지 보면 요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, 인스튜트 머신스, 인텔 다 AI 쪽에 관련된 거고, 그 다음에 ETF, 뭐 배당주 이런 거 산 거죠. 대부분 보시면 테슬라 빼고는 AI에 관련된 걸 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죠. 또 일본으로도 가고 있고요. 국내 주식을 보시면 해외로 엄청 많이 갔고요. 국내는요, 하락에 배팅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. 진짜 어마어마하게, 아까 일주일 만에 간 돈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정말 많이 가고 있습니다. 돈이 해외로 막 나가고 있어요. 특히 개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죠. 한국은 못 믿어.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. 개인은 8조를 팔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. 왜 유출되느냐? 하나씩 좀 생각해 보자고요. 제가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. 보시면 1950년대는 5천만 원 이상 초과세는 90%였어요. 그러다가 61년도에 1억 초과에 30%였고요. 68년도에 5억 초과가 70%로 됐고요.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 20년 동안 5억 초과의 세율만 내려왔죠.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? 지금 이게 한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6배입니다. 물가가 얼마나 올랐으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제 금액도 너무 작잖아요. 예를 들어서 부부 공제가 5억, 뭐 한 10억 정도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치면 서울의 아파트 15억짜리를 죽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 내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그렇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돈들이 그렇게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읽어보세요. 이게 이제 옛날에 22대 총선의 한 정당의 공약이었습니다. 상속세 최고세율을 90%로 상향하고 100억 이상 자산가액에 보유세 부담하고 은행 횡재세 도입하고 그걸로 서민 부채 탕감하겠다. 라는 게 22대 모 정당의 공약이었습니다. 물론 다수당이 되진 않았죠. 하지만 어쨌든 공약이었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어, 나 돈 낼게 이럴까요? 아니면 이탈할까요? 100억 이상 자산가한테 보유세를 매년 1%든 2%든 물게 하고 상속세 90%로 한다면요, 당연히 이민 가죠. 이민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당연히 이민 갑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요,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이 작년에 29,380명이에요. 약 3만 명이 작년에 국적을 포기했습니다. 저번에 제가 그 투자 이민, 그러니까 그 양도세 회피성 이민이 800명 이상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. 그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? 결국은 우리가 공제 금액이 작은데 몇십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남겨줘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는 거죠. 거기에다가 또 세금들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, 그렇다면 당연히 돈이 더 빨리 해외로 나가겠죠. 그런데 돈만 나가느냐? 아닙니다.
자본주의고 개방된 사회잖아요.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대우를 안 해주는 인재들이 있다면 해외로 가죠. 미국으로도 갔고 중국으로도 엄청 갔죠. 우리나라 삼성에서 200명, 하이닉스에서 100명이 마이크론으로 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평상시에 그들답지 않게 삼성보다 좀 더 빨리 HBM3E를 개발했잖아요. 네, 요거 5세대. 인재들을 대우 안 해주면 당연히 인재들은 선택이 많고, 부자들을 대우 안 해주면 부자들은 당연히 선택권이 많습니다.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선택권이 많고 정보가 빠르죠.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시면 벤치마크도 못 쫓아간다 그래요. 못 쫓아가는 이유가 있죠. 국민연금에 가서 성과를 많이 내서 뭐 몇 조씩 더 벌었다고 치사하고요. 성과보상 제대로 해줄까요? 성과보상 주면 뉴스에 그렇게 나올걸요? 국민연금으로 돈잔치?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? 제대로 안 가죠. 더군다나 근무지가 전주입니다. 능력 있는 사람이 전주 가서 돈도 별로 못 받는데 연금 운영을 열심히 한다? 쉽지 않은 얘기죠. 성과보상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탈이 하도 많이 되니까 포상금을 추진하는 거죠. 포상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더 재밌는 거는 국민연금은요, 국내 기관한테는요, 수수료도 더 싸게 줍니다. 국내 기관이 그만큼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만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외국 수수료의 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. 월급도 적게 주고요. 운영 금액은 많고요. 지방에서 근무하고요. 성과보수 별로 없고요. 그런데 능력자가 국민연금을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? 글쎄요. 어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받게 됩니다. 삼성전자 유능한 인재를 한국에 잡아두고 싶으면 마이크론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고,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. 국민연금도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운영하게끔 된다면 성과보수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. 그런데 반도체 유능한 인재들을 월급을 많이 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돈을 못 올린다면 삼성전자도 결국은 마이크론한테 지는 건 시간 문제죠. 또 파운드리는 인텔한테 지는 게 시간 문제죠. 부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과세하고 못살게 굴면 부자들은 당연히 한국에 안 있고 외국으로 가죠. 그러니까 자본 유출, 인재 유출,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겁니다.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